김도형의 통합과학 2025 5장 원소의 주기성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칼리 금속은 일족 원소예요. 단 수소를 제외한 원소입니다. 자, 할로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17족 원소를 이야기하고요. 바로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 네 가지는 꼭 암기해 두셔야 되고요. 알칼리 금속의 리튬, 나트륨, 칼륨 정도도 암기를 반드시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 순서는 주기가 증가하는 순서입니다. 자, 그러면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들의 특징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이 여기에는 거의 모든 내용들을 최종 종합해서 성질을 다 가지고 왔기 때문에 조금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공부하셔야 되잖아요. 맞죠? 자, 알칼리 금속은 수소를 제외한 일족 원소예요. 그리고요, 전자들이 참여하는 그 전자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원자과 전자수가 한 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즉, 화학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수가 한 개 있구나. 리튬, 나트륨, 칼륨도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되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가 한 개다. 자,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1족부터 시작해서 18족 중에 18족 원소가 굉장히 안정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정한 상태로 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화학 반응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살펴보시면 가장 안정한 족이 원소가 18족 원소들이에요. 그러면 다른 원소들은 전부 다 어떠한 상태로 되고 싶어 한다? 그렇죠. 18족의 전자 배치 상태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마치 18족처럼 되고 싶어 한다고요. 왜? 이게 가장 안정하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규칙을 바로 옥텟 규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비활성 기체 18족처럼 전자가 최외곽 껍질에 딱 8개가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옥텟 규칙입니다. 물론 단 제외합니다. 헬륨은 첫 번째 전자 껍질에 바로 2개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전자 껍질은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는 8개, 세 번째 전자 껍질에도 8개가 들어가야만 안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알칼리 금속의 성질을 이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칼리 금속의 성질은요, 바로 여러 가지 엄청 많죠. 1번부터 9번까지 있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자, 광택이 있지만 얘네들은 산소랑 반응을 해가지고 금방 광택이 사라집니다. 그만큼 반응성이 어떻다? 다른 금속들에 비해서 반응성이 굉장히 크다. 즉 광택이 쉽게 사라진다. 광택이 쉽게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금속이 산소랑 반응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 선생님 욕심에는 이 반응식 정도는 꼭 암기를 하고 계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리튬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나트륨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얘네들이 산소랑 반응을 해서 바로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O2라고 적어줘야 되겠죠. O2입니다. 산소는 보통 분자 상태로 있기 때문에 O2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되시겠죠? 자, 얘네들은 다른 금속에 비해서 밀도가 어때요? 작아요. 밀도가 작은데 리튬, 나트륨, 칼륨은 특히 물보다 거의 작습니다. 물보다 작아요. 물보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물 위에서 떠가지고 격렬하게 반응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칼로 쉽게 자를 정도로 굉장히 물러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이것까지 알아둬야 되겠죠. 자, 리튬, 나트륨, 칼륨 중 칼륨이 상대적으로 가장 무릅니다. 리튬은 약간 좀 뻑뻑하고요. 나트륨보다 이제 칼륨이 훨씬 더 좀 스무스하게 자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리튬, 나트륨, 칼륨 중에 누가 더
그렇죠. 칼륨이 조금 더 반응성이 크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광택이 사라지는 것도 칼륨이 아주 빠르게 사라지고요. 여기 있는 칼로 쉽게 잘리는 것도 칼륨이 쉽게 잘립니다. 되겠죠? 오케이. 자, 4번은요. 겉불꽃에 넣으면 특정한 불꽃색이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겉불꽃에 넣으면 리튬은 빨간색, 나트륨은 노란색, 칼륨은 보라색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했던 금속의 불꽃 반응 그것과 똑같죠. 자, 5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5번은 중요해요. 즉, 물과 반응을 해서 얘네들이 금속이 물과 반응을 해서 바로 수소 기체를 뿜뿜하고요. 그리고 수용액 상태는 바로 수산화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수산화기는 염기성을 띱니다. 여기 중요합니다. 이게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와요. 즉 금속, 알칼리 금속을 물과 반응을 시켰더니 염기성이 되더라. 수용액은 염기성이 되고요. 바로 어떤 기체가 나온다? 수소 기체가 나오더라. 이거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자, 수소 기체는 어떻게 확인하냐면 바로 펑 하고 터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불씨를 살짝 꺼져가는 불씨를 살짝 갖다 대면 산소와 같은 것들은 활활 타오르지만 수소와 같은 애들은 갑자기 이제 펑 하고 터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염기성 체크하시고요. 그러면 선생님, 염기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있죠. 나중에 여기서도 살펴보겠지만 페노프탈레인 용액을 한두 방울 떨어뜨리면 붉게 변합니다. 페노프탈레인이 수용액에서 한두 방울 떨어뜨렸을 때 붉게 변하는 것이 바로 염기성이다라고 하는 지시약입니다. 페노프탈레인이. 자, 그리고 여기 살펴보시면 할로젠과 반응해서 화합물을 형성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런 알칼리 금속은 전자 한 개를 딱 주기 좋고요. 할로젠 원소들은 전자 한 개를 딱 받기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너무너무 친합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을 아주 잘 하고요. 자, 7번도 특징이죠. 알칼리 금속은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응성이 커집니다. 선생님, 왜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응성이 커집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리튬과 같은 아이는 여기 원자 핵이라고 치고요. 칼륨 원자 핵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얘네들은 전자 껍질이 몇 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얘네들은 하나, 두 개를 가지고 있고요. 칼륨과 같은 경우는 몇 개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개를 가지고 있겠죠? 네 개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자가 화학 반응에 참여한다. 여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칼륨이 화학 반응에 참여한다. 누가 더 전자가 쉽게 날아가 버릴 수 있을까요? 화학 반응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즉 원자 핵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얘가 훨씬 더 화학 반응에 참여하기가 쉽습니다. 단단하게 묶여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반응성은 커진다라고 우리가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네들은 반응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 물과 반응을 하면요, 진짜 폭발적으로 반응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폭발적으로 반응합니다. 리튬보다는 나트륨보다는 칼륨이 폭발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반응성이 크기 때문에 물과 산소와 격리를 시켜야 돼서 석유나 액체, 파라핀에 넣어서 이제 보관을 하고요. 반응성이 크다는 건 다른 물질들과 화합물을 형성하기가 쉽다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상태보다는 얘네들이 다른 물질과 다른 원소들과 반응을 해서 화합물의 어떤 형태로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에 거의 단골 문제인 알칼리 금속의 성질 실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리튬, 나트륨, 칼륨 등을 이렇게 단단한 정도와 단면의 변화를 이제 관찰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무르겠죠? 그리고 광택이 산소랑 반응을 해가지고 금방 사라질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물과 반응을 할 때 페노프탈레인 용액을 조금 떨어뜨리고 물과 반응을 한번 하면 수용액의 색이 붉게 변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잘 잘라지고요. 광택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공통된 특징이고요. 물과 페노프탈레 이제 용액을 넣었을 때 얘네들이 전부 다 붉은색으로 변한다는 것은 모두 다 액성이 염기성이다. 이렇게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할로젠인데요. 이 할로젠은 명칭이 조금 어렵죠.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원자과 전자 수가 무려 몇 개예요? 화학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 수가 무려 몇 개? 7개예요. 와, 그럼 선생님 7개를 나눠줄 수가 있습니까? 아, 그건 굉장히 힘듭니다. 7개를 나눠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조건 옥텟 규칙을 만족해야 돼요.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전자 8개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물론 헬륨 주변에 있는 수소라든지 리튬, 베릴륨 등등은 무조건 헬륨 배치를 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크지만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두 개를 배치하려고 하지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 수가 7개나 있기 때문에 딱 몇 개만 더 있으면 돼? 한 개만 더 있으면 8개를 딱 만드는 옥텟 규칙. 8개가 만들어지면 안정된 원소이기 때문에 전자 배치가.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한 개를 어딘가로부터 가지고 와가지고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음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당연히 강하겠죠. 알칼리 금속은요, 한 개를 줘가지고 안정된 원자 배치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떻게 된다? 양이온이 되려고 하는 게 강하고 할로젠 원소들은 음이온이 되려고 하는 성질이 강하다 이겁니다. 자, 할로젠은요, 혼자 있지 못해요. 혼자 있지 못하고요. 바로 두 개의 원자가 결합해서 분자 상태로 존재합니다. 자, 그런 것은 이렇게 나타냅니다. F2, Cl2, Vr2, I2로 나타내요. 보통의 이 상태가 바로 이 분자 상태에 있습니다. 이 원자라고 하는 것은 원자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 분자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공유결합을 배우게 되겠지만 이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입자들을 보통 분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얘네들 한번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계속 특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온에서의 상태는 기체, 브로민만 액체고요. 얘네들은 고체입니다. 자, 그리고 녹는 점, 끓는 점 살펴보시고요. 얘네들의 색깔도 조금 다릅니다. 다망색, 황록색, 젓갈색, 흑자색, 색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 나오는 이제 특징이죠. 특징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할로젠은 비금속 원소 중에서도 전자 한 개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어디론가부터 한 개만 받아온다, 즉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얘네들은 비금속 원소와도 반응을 해서 반응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비금속 원소와도 반응해서 화합물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화합물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수소 H가 뭡니까? 그렇죠. 알칼리 금속 아닙니다. 일쪽에 있지만 얘네들은 뭐다? 알칼리 금속이 아니라 비금속이에요. 오케이. 자, 얘네들이 이렇게 수소랑 결합을 해가지고 그러면 액성은 뭐가 되겠습니까? 물에 녹아서는 당연히 산성이 되겠죠. 왜? H가 있기 때문에 산성이 됩니다. 산성. 근데 산성 중에서도 이 HF는 약산성이고요. 얘네들이 아주 강산성입니다. 자, 우리가 약산성과 강산성은 우리 나중에 뒤쪽에 나오는 중화 반응을 하면서 삼연기를 하면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렇게만 정리를 해두도록 합시다. 자, 얘네들은 근데 좀 특징이 좀 달라요. 알칼리 금속은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응성이 컸는데 얘네들은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반응성이 커요. 얘네들은 왜 그렇냐면 예를 들어 플로린 같은 경우는 전자 껍질이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죠. 그리고 전자들이 여기에 7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여기 딱 더 오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원자핵이 하나를 딱 더 끌고 오기가 쉽겠죠. 그런데 아이오딘 같은 경우는 전자 껍질이 무려 5개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커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전자가 여기 끌려오기 위해서는 여기서 당겨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래서 전자 하나를 쏙 가지고 올 수 있는 건 바로 플로린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래서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반응성이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 챕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챕터는 여러분들 사실 선생님이 할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봐야 돼요. 자, 무조건 1번부터 20번까지는 원소를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1번부터 20번까지를 외우고요. 그리고 1번부터 20번까지 여러분들이 전자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전자 배치를 분명히 두세 번 정도는 그려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원자의 구조를 살펴보면 가운데 부분에 원자 핵이 있고요.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고요. 꼭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가 꼭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바깥쪽에 열심히 전자들이 달리고 있죠.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중성 상태의 원자라고 하는 건 정기적으로 중성을 나타내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 수와 양성자 수가 같은 겁니다. 전자들은 질량이 매우 작아요. 자, 이제 우리가 전자 배치를 살펴볼 것인데 이 전자 배치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특정한 위치가 있다라고 했잖아. 그 위치가 바로 전자 껍질 하나, 그 위치가 바로 전자 껍질 2개, 그 위치가 바로 전자 껍질 3개 이렇게 나타내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자 핵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에너지가 높다, 에너지 준위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지만 1번부터 20번까지 암기한다고 하면 주기율표와 관련된 문항은 무조건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자들이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 원리를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이 원리, 이건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첫 번째 전자 껍질은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은 8개, 세 번째 전자 껍질, 선생님 너무 많아지는데요? 이거 안 하셔도 돼요. 통합과학에서 이거 할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암기해요. 1번부터 20번만 외우면 된다고 했죠? 첫 번째 전자 껍질은 2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 전자 껍질에 8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또 하나 더는요. 이제 세 번째 전자 껍질이 들어가고요. 세 번째 전자 껍질이 8개가 채워졌으면 무조건 네 번째 전자 껍질로 갑니다. 통합과학에서는 여기 해주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2개, 8개, 8개가 채워지면 나중에는 또 네 번째 전자 껍질까지 들어가게 된다. 그것이 칼슘까지 정확하게 잘 맞아 떨어집니다. 칼슘 이후 21번부터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는 전자 껍질이 2개, 두 번째는 8개, 세 번째는 8개, 네 번째는 2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게 이게 마지막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럼 선생님, 원자과 전자란 무엇입니까?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 것은 원자들이 이제 배치를 하겠죠. 배치를 하다 보면 첫 번째 전자 껍질부터 채워지기 시작해요. 전자가 에너지가 빙 높은 구간에 먼저부터 있는 게 아니라 원자 핵으로부터 가까이 있는 곳부터 차곡차곡 채워집니다. 우리가 벽돌을 쌓으면 위쪽이 아니라 아래쪽부터 쌓듯이 전자들도 원자 핵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부터 쌓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전자 껍질이 다 차지면 두 번째 전자 껍질로 가겠죠. 그래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의 수 중에서, 즉 가장 마지막 전자 껍질의 수 중에서, 전자 껍질 중에서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 수가 바로 원자과 전자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원자과 전자수라고 하는 것은 가장 바깥쪽에 위치하지만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수예요. 그것을 바로 원자과 전자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과 조금 다르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최외곽 전자수가 있어요. 최외곽 전자수는 그야말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수고요. 하지만 가장 바깥쪽에 다 있다라고 해서 화학 반응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18쪽이 유일하게 조금 달라요. 그건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튬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가 3번입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외우라고 했죠. 1번부터 20번까지 원자 번호가 3번이면 얘네들이 양성자 수가 3개고 전자 수가 3개이기 때문에 첫 번째 전자 껍질에 무조건 몇 개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 2개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두 번째 전자 껍질에 하나가 딱 들어가죠. 원자과 전자 수는 몇 개예요? 1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질소는 7번입니다. 7번이기 때문에 전자가 7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 2개가 있겠죠. 그 다음에 3개, 4개, 5, 6, 7개 채워지기 때문에 최외곽에 있으면서 반응에 모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수가 5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플로린과 염소를 배치를 해보면 마지막에 7개, 얘네들도 마지막에 7개. 아하, 화학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원자과 전자수가 같기 때문에 같은 족이구나. 화학적 성질이 같은 족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하지만 조심하셔야 됩니다. 7번이라고 해서 7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1번부터 20번까지는 3족, 맞아요? 3족부터 몇 족까지 없습니까? 12족까지는 여러분들이 없는 원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리튬, 베릴륨하고 붕소가 3족부터입니까? 아니에요. 붕소는 13족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트륨, 칼륨, 알루미늄 역시도 13족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칼륨, 칼슘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는 1번부터 20번까지는 3족과 12족의 사이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자, 18족을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8족은요. 헬륨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가 채워지고 끝이죠. 그런데 다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겁니다. 옥텟 규칙의 이 1주기는 2개예요. 2주기는 보세요. 8개죠. 3주기 보세요. 8개죠. 그렇기 때문에 8개가 채워지는 이 상태는 전자들이 더 이상 화학 반응에 참여하지 않아 최외곽 전자가 8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반응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원자과 전자수는 18족은 바로 비활성 기체는 0개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시간이 길었지만 이 중요한 5장 파트를 한 번에 열심히 공부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다음 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